자, 저희는 인사이트 커피의 강민서 대표님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네. 국가대표 선발전 얘기나 아니면은 국가대표 트레이너로서 이렇게 다양한 팁들을 주는 것들을 얘기를 나눠볼 건데, 네. 그 전에 우리가 좀 간단하게, 저는 인사이트 커피에 예전에 놀러 왔을 때 커피가 굉장히 좀 색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혹시 뭐 인사이트 커피만의 좀 특별함이 또 있을까요? 커피의 특별함 혹은 네, 뭐 원두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네. 뭐 권태로운 커피 생활을 시청하시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께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커피가 조예가 깊겠지만, 저희도 이제 스페셜티 커피를 다루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스페셜티 커피의 가장 좋은 점, 네. 혹은 일반 개인 매장에서 꼭 가져야 되는 특징이라면, 첫 번째로서는 우리 흔히 말하는 클린컵. 후미감이 일단 깔끔하고 캐릭터가 명확한 것. 네네네. 그 위주로 좀 판매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대중성을 분명히 잡아야만 해요. 그쵸. 네네. 우리 어쨌든 상업적인 매장이니까 네네네. 대중성을 잡는데, 여기서의 대중성의 포커스는 비터니스보다는 너티로 잡았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고소함 위주의 커피. 그래서 네네. 고소함이 되게 많은데 후미감이 좀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잡은 게 이제 저희 원두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제가 커피 한 잔 먹어보고 이 유리 멘탈을 한번 제가 건드려서 바사삭! 유리 멘탈 한번 탁 빼고 그러고 제가 도망가겠습니다. 제가 부산 쫓아갑니다. 아까 뭐 구스피릿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도 좀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면, 네네. 이제- 사실 구스피릿한 대회가 아, 뭐예요?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이제 사실 저는 알고는 있는데 먼저 갈게요. 네, 우리 구스피릿은 구스피릿이라고 하는 종목은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 네. 7가지 정도의 네, 종목들이 네, 네. 있고, 그 중에 한 가지인데요. 네. 이거는 커피와 그리고 스피릿이라고 불리우는 40도 이상의 굉장히 독한 술, 우리 흔히 말하는 위스키라든지 꼬냑이라든지 네. 브랜디라든지 뭐 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어서 창작 음료를 만들어내는 대회예요. 그러면 뭐 내셔널처럼 에스프레소 4잔, 뭐 라떼 4잔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룰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어. 이게 각각의 라운드가 존재하는데, 예선전은 1라운드, 2라운드, 총 예선은 총 2라운드가 존재하고, 이 2라운드에서 상위 6명이 결선전을 치르게 돼서 이제 1, 2, 3등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예선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스피릿바라 그래서 네. 우리가 실제 매장에서는 실제 바 같은 데 가면 딱 정해져 있는 것만 팔지 않잖아요. 그렇죠. 손님 와서 뭘 주문할지 몰라. 네네네. 그래서 이게 약간 룰이 적용이 돼서 공식 주류 3개 이런 식으로 네네네. 주류가 여러 가지가 딱 깔려 있어요. 네네. 선수가 들어가기 직전에, 그 시연에 들어가기 직전에 MC한테 이야기를 하면 MC가 룰렛을 돌리던지. 이게 지금 국제대회 얘기하는 거죠? 국내 대회도 그렇게 합니다. 아, 국내 대회도 그렇게 바뀌는군요. 국내 대회도 이번 연도 하청비 챔프가 된 해부터 들어왔어요. 아,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직전에 뭐 제비뽑기를 하든, 그래서 네네네. 랜덤하게 그 재료를 딱 뽑으면 그 재료를 가지고 음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 그럼 네. 스프릿바에서는 음료 술 3개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를 무작위로 뽑아서 랜덤으로 뽑아서 창작 음료를 만들어내는 대회. 창작 음료는 이제 커피랑 같이 어우러져요. 네, 무조건 커피랑 그 술과 어울려져서 창작 음료를 만들어야 하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프레젠테이션 라운드라 그래서,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회를 하면 떠올리는 것들, 이렇게 무대가 이렇게 딱 있고 네네네네. 바리스타들이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음료인데,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총 각각 동일한 2잔의 음료를 총 4잔을 만들 건데, 이 첫 번째 2잔은 차가운 음료여야 돼요. 아, 그리고 네네네. 또 다른 2잔의 음료는 따뜻한 음료여야 돼요. 무조건. 같은 레시피인데도. 아니요. 다른 레시피. 각각의 다른 레시피로 네네네. 차가운 음료 하나, 따뜻한 음료 하나.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결선에 올라가게 되면 이 커피랑 술이 섞여져 있는 가장 많이 알려진 그 음료가 네. 아이리쉬 커피입니다. 아, 네, 그쵸. 알고 계시죠? 네네네. 그래서 진한 커피에다가 술 섞고 그 위쪽에 이제 차가운 크림 올려져 있는 네네네네. 그 음료를 지정으로 만들어야 하고요. 네네. 이거는 이제 각각 본인이 원하는 커피, 본인이 원하는 술을 넣어서 아이리쉬 용량에 맞게끔 만들어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시그니처 음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자인 음료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대회를 치르게 되는 거죠. 아, 근데 듣기만 듣고 있는데도 복잡하네요. 어려워요. 그리고 예전보다 뭐가 계속 추가가 되고 있네요. 훨씬 어려워졌어요. 아. 근데 저는 이제 구스피릿 이제 챔피언 그리고 계속해서 이 구스피릿 쪽에 관심이 되게 많은 인물로서 네네네. 예전보다 네. 훨씬 반응도가 좋아요. 아. 점점 반응도가 좋고 사실 제가 나갔을 때가 선배님이시죠? 아까 얘기했죠. 1등 나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확실히 지금 구스피릿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네 맞아요. 네네. 근데 저 때는 구스피릿 그러면 그게 뭔데? 아 술이랑 일단 술 나오는 순간부터 술이랑 커피를 어떻게 썼는데 이게 맞아. 이렇게 됐었는데 확실히 지금은 분위기가 선수층들도 조금씩 다양해지시는 것 같고 두터워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국내 대회가 저는 네. 제일 힘들어요. 국가대표 선발전이 세계 대회보다 훨씬 힘들어요. 우리나라 쇼트트랙 같은 오, 똑같아요. 양궁 같은 느낌. 진짜 그 백스테이지 가면요. 네네네. 선수들끼리 막 긴장감. 너 뭐 갖고 왔지? 하면서 막 눈치나 바쁘고 세계 대회 가면 오히려 진짜 그 팀 이제 물론 거기도 약간의 기싸움도 있고 눈치싸움도 네네네네. 있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면 어찌됐든 챔피언으로 불리기 때문에 서로 격려해주고 보통 관례는 아니지만 저 네. 때는 전년도 챔프가 와가지고 한 30개국 정도 됐었거든요. 네네네. 저 때는 30명이 그 뒤에 이렇게 그 호명이 되잖아요. 이제 결선 올리기 전에 네. 쫙 서 있으면 처음부터 가서 계속 술 아. 계속 따라줘요. 그래서 완전 술 다 완전 메탈 나가서 다들 술 취해서 올라가고 막. 근데 술 못 드시잖아요. 저 잘 못하죠. 반전. 하청비 챔프도 못해요. 못하죠. 이게 술을 못 여기도 먹어도 보면은 술을 안 먹어서 어디 가냐고. 술을 못 먹어도 할 수 있다. 술을 못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좀 그때 뭐 전 처음 들었을 때 좀 특별했어요. 와, 술을 못 먹는데 네. 커피랑 이걸 어떻게 그럼 여기서 꽐라 되나요? 그쵸. 그 코알라 코스프레를 하게 되죠. 그래서 레시피를 네. 사실은 저희는 이제 대회라는 스타일 자체가 네. 동선을 위주로 정말 많이 연습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네네네네. 왜 하다 보면 네. 맛은 계속 바뀌어요. 어쩔 수 그쵸. 없이. 그거는 진짜 현장의 감각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그러한 트레이닝은 계속 그냥 일과 중에도 계속 연습을 하는 거고 실제 동선 연습을 훨씬 많이 해야 돼요. 거기에서 실수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회 기간이라서 막 이렇게 집중도 있게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평상시에도 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이게 대회는 너무 많은 변수가 존재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내가 무수히 해왔었던 그냥 익숙한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고, 동선 연습을 제일 많이 하고, 아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꽐라가 되는 순간은, 네. 꽐라가 되는 순간은, 네. 레시피 오늘 잡자. 아. 오늘 레시피 다 나와야 된다. 그때만. 하루에서 이틀 정도. 그때만 진짜 완전 많지. 할 정도로 계속 부어라 마셔라. 근데 술을 평상시에 안 마시는데 많지면 엄청 먹는 거지 이제. 오. 그러고 나서 이제 대리 불러가고. 대리 불러가고. 여기서 주무시는 건 아니, 아니고요. 잠시는 못하고. 바닥이 차더라고요. 네, 대리 불러서 가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연습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대회를 막상 나가보면 평상시 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긴장을 하거나 맞아요. 백지화돼 버리면은.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대회 때만 살짝 이렇게 발 담그거든요. 대회 가면 맨날 실수하고. 저희는 이거는 이제 국가대표로서 이제 하나의 대회를 이루는 팁을 좀 드리자면 네네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것처럼 네. 대회를 할 때는 꼭 영상을 찍어서 해요. 그냥 대회 시즌이 다가오면은 네, 저희가 실제 동선 연습이라고 하죠. 동선 연습을 할 때는 앞에 핸드폰 딱 놓고 네네네. 카메라로 찍으면서 하면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16대로 심사위원 앞에 있을 때 자세가 어떤지. 근데 그거는 확실한 게 저도 제가 이 영상을 처음 이제 이번에 유튜브를 하면서 봤잖아요. 와, 그렇게 건들건들거리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계속 이렇게 까딱거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유튜브 촬영한다 그러면 이제는 딱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네. 대회 때도 근데 그런 거 보면 되게 훈련이 되겠다. 엄청 많이 돼요. 내가 이래?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스팀을 막 갑자기 쳐요. 스팀을 네네네. 막 치는데 행주 집 바닥 던져. 이게 평상시에는 막 바쁘니까 네네. 슉 하고 나서 이렇게 약간 뭐라고 했지?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툭 놓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영상에서 보면 그냥 집어던지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 심사위원이 내가 되게 그냥 바빠서 되게 막 엄청 급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맞아요, 맞아요. 이런 디테일한 포인트들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딜리버리, 전달력. 내 음낮이가 나는 네네네네. 약간 저음으로 가는구나. 혹은 약간 좀 하이톤으로 가는구나. 프레젠테이션. 네,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할 수 있는 게 비디오 촬영하는 거. 근데 비디오 촬영은 확실히 필요하기도 하겠고, 뭐, 저도 제 얼굴을 사실 잘 못 보거든요. 못생겨가지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 또한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할 때 해주면 굉장히 좋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팁들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엄청 많이 나오죠. 사실 오기 전에도 저희가 이렇게 몇 가지 준비를 해서 와긴 왔는데, 지금 제가 이거 보면서 해야 되는데, 잘하네요. 사실은 제가 잘한다. 그냥 많은 유튜브에 사실은 불려 나갑니다. 네네네. 제가 보통 많은데 맞아요. 평상시 훈련 따로 연습하는지. 이거 주시면요, 제가 보면서 이야기 네,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좋다. 커피티카 대회 팁. 대회 팁은 그쵸. 일단 이 대회가 어디서 열리는지를 아셔야 하고요.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대회? 우리나라. 네네네. 일단 뭐 국가대표가 돼야 세계대회도 나갈 수 그쵸.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니 이런 대회는 네. 어디서 열리고 어떻게 알아요? 뭐 TV 광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한동안 대회를 끊었는데 이제 로스팅 대회 같은 거 좀 궁금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막상 또 안 찾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 놓쳐요. 네. 제가 일부러 안 나가요. 그래서 일부러 안 나가는 일부러 안 겁니다. 나가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항상 그 주최하는 곳의 소셜 미디어를 팔로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보통 네. 거기에서 광고나 홍보글이 올라오는데 네네네. 한다고 네. 이게 뭐 TV처럼 하는 게 아니니까 전 그러면 국민이 알 필요도 없고. 는 어디 인스타를? SCA_코리아라고 하는 SCA 한국 챕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네네네네. 올해는 6월에 열려요. 그러면 언제 접수가 들어가죠? 거기에 이제 상세적으로 나와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는 한 3개월 전 혹은 2개월 전쯤에 열려요. 그래서 항상 공지를 확인하면서 네네네. 언제 열리는구나. 그러면 언제 정도 보통 늦어도 한 2개월 전에는 접수를 받기 때문에 네네네. 내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늦지 않게 신청을 하는 게 대회를 준비하는 첫 번째 팁이고요. 네네네. 이제 두 번째 팁은 굿스피릿과 관련해서는 술을 내가 좀 좋아하는 버릇을 들여야 하고요. 어떤 술이 어떤 맛이 난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해요. 평상시에도. 평상시에. 이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술이니까. 술이니까 정말 어렵게 생각해요. 네네.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큐어라고 하면 네. 그게 뭐야? 그쵸. 거의 대부분. 그게 뭐야? 근데 이게 이렇게 풀면 돼요. 카페 모카 같은 거예요. 헤이즐넛 라떼 같은 거예요. 네네네네. 그냥 술에다가 그 향이 입혀지고 약간의 당도가 입혀진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편하죠. 위스키는 뭐야? 이거는 뭐 몰트를 이렇게 해서 증류한 거야. 그래서 도수가 되게 높아. 네네. 소주 도수 뭐 16도에서 한 18도 정도 되는데 네네. 얘는 한 40도 정도 굉장히 도수가 강한 술이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그리고 그게 실제 술과 매칭이 되면 네. 이런 맛이 나겠구나 정도를 좀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공식 술은 몇 년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보통 네네네. 스폰서가 들어가니까 네네네네. 몇 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국내 대회 같은 경우는 보통 단기 계약을 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매년 바뀌나요? 매년 좀 바뀌어요. 근데 요 근래까지는 계속해서 네네. 제임슨이라고 하는 이제 네네네. 위스키가 공식 주류로 계속해서 왔고 아마 이번 연도도 제임슨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추측만 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공식술은 뭐 어쨌든 언제든지, 나와봐야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사실 협찬이 또 들어가야 돼서 협찬이 들어가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네네네. 대회 팁은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신청을 하는 거. 네네. 신청을 하고 이 대회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거.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가볍게 접근해 보는 거. 왜 우리 요즘에 홈텐딩이라 그래서 네네. 소주에다가 자몽 섞어서 먹잖아요. 그쵸. 그런 네. 것처럼 거기에다가 콜드브루 섞어서 넣어보는 거. 그렇게 해서 조금씩 약간 그 장벽을 깨는 듯한 연습을 좀 하면 조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저한테 DM 보내세요.
아, 그래요? 그냥 보내도 돼요? 네, DM 보내세요. 그렇게 알려드리고 조금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밑에다가 그 인스타 네. 아이디랑 이런 것도 올려놓을 테니까 네네 그렇게 한번 요 정도의 네. 대회 팁을 주는 게 조금 현재로서는 맞는 것 같고 네. 사실 대회.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중에 제일 궁금한 거는 대회를 일단 국가대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해요.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만약에 대회를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떤 더 높은 안 알려주는 지금 뭔가 자꾸 이렇게 빗나가거든요. 이야기가 국가대표에서 자꾸 새요. 분명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이거대로 내가 이거 준비인 대로 추가할 거야. 자, 이거대로 가고 있는데 이제 진짜 대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풀어볼게요. 네네네. 일단 그 대회는요 룰 앤 레귤레이션이라 그래서 네. 규정집이 항상 나옵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좀 안타까운데요. 네. 많은 선수분들이 너무 대충 보고 와요. 맞아요. 너무 대충 보고 와요. 맞아요. 왜 저래? 라고 할 정도로 거기에 규정집을 보면요. 이러한 항목에서 너가 이러한 행동들을 하면 난 여기서 0점 줄 거야. 감점 처리되는 네, 부분들이 감점 많죠. 처리되는 네네. 부분 혹은 실격되는 부분 네. 혹은 규정집에서 꼭 이렇게 해와라 하는 부분들. 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사실 굿스피릿이라고 하는 종목을 선택했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퍼포먼스를 되게 중요시해서 네네. 복장을 되게 멋있게 하고 싶은데 음.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내셔널 바리스타 대회는 네네. 무조건 앞치마 착용해야 돼요. 그게 룰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앞치마 입고 위에 그 마이 입으면 안 멋지잖아요. 네네. 실제로 위생상에 문제도 되고. 네. 근데 굿스피릿은 없어요. 아. 근데 그거를 규정집을 제대로 읽지 않잖아요. 네네네. 예전의 선수들 보잖아요. 다 앞치마하고 나와요. 음. 다 앞치마하고 나와요. 규정집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네네. 다 앞치마하고 나와요.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나갔을 때는 저는 보통 마이만 입고 나왔거든요. 네네. 저 나갔을 때 하더라도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안 입었어요. 다 앞치마하고 나왔어요. 네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일단 룰집 숙지가 룰집, 먼저다. 숙지. 그리고 이 룰집에는 내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어떻게 줄 거다라고 하는 맞아요. 곱하기 몇 점. 이거를 정말 많이 놓쳐요. 그 선수분들이. 역시 네. 대회 수준이라 이게 곱하기 항목이 뭐냐면요. 네. 어떤 항목이 존재하고 그 항목 옆에 곱하기 2 혹은 맞아요, 곱하기 맞아요. 4 해서 예를 들어서 0점부터 6점까지 심사위원이 줄 수 있는데 A 선수는 심사위원 둘이 4점을 줬어. 그러면 그 뒤에 곱하기 4 항목이 붙어 있으면 4, 4, 16점이 돼요. 그쵸. 근데 B 선수는 우리 두 사람이 5.5점을 줬어. 그럼 이 선수는 4점을 받으면 얼마야? 5, 4, 20 해서 22점을 받을 수 있어요. 심사위원 2명이잖아요. 심사위원 그쵸. 2명이 들어가니까 22점에서 44점. 그 앞 선수는 30몇 점이니까 이미 10몇 점 차이. 이미 뭐 점수가 이미 많이 위쪽에서는 많이 벌어진 거죠. 훨씬 그렇게 많이 되면. 벌어져요. 네네네. 그래서 그 항목을 잘 보셔야 한다. 각 항목에 이 시트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쭉 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네. 뭐 지금 너무 많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그쵸, 네.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작업 시작 전에 네. 청결도를 보겠다. 네네. 그럼 무조건 깨끗하게 해놔야지. 네네. 그리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예전에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하는 대회를 계속해서 나가다가 굿스피릿으로 나갔던 거라서 네. 약간 그런 행동들이 남아있는데 저는 바텐더 대회 영상을 정말 많이 봅니다. 이게 대회를 시청하시는, 이 대회를 출전하시려고 하시는 이 권태로운 커피 생활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팁이 될 수 있는데 네. 바텐더 대회를 많이 보시면요. 바리스타는요 생각보다 아까 영상 찍어보면 네. 내가 약간 이렇게 한다든지 네. 혹은 이거 놓쳤다 하면서 갔다 온다든지 하는 게 네네네. 있는데 바텐더 대회는요 딱 정자세 서서요 이 스테이지 내에서 다 끝내요. 바텐더 대회를 봐라. 너무 달라요. 그 사람들 보면 너무 멋있고요. 네네네. 진짜 내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여기에 손에 닿는 이 부위 내에 모든 재료 컵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딱 반듯하게 서서 탁탁탁탁탁 재료 가지고 쉐이킹 딱 한 다음에 음료 쫙 따르고 끝내요. 받아들이는 심사위원의 이 퍼포먼스가 달라요. 그래서 바리스타 분들이 바텐더 영상을 많이 시청을 하시고 거기에서 좀 팁들을 갖고 와야 되고 네네네. 예, 그러한 부분들. 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내가 뭔가 재료를 하나 딱 놓고 갖고 왔다. 네. 이러한 것도 미숙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영상 촬영을 해라고 했던 게 굉장히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촬영을 안 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를 주변에서만 어드바이스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게 피드백이 되긴 좀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심사위원의 눈의 관점이랑 이 주변에서 봐주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것들이 많을 거고, 그거의 연장선으로 룰집. 네. 네, 그럼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팁은 시트지를 적어도 30번 정도 앞에서 내가 완벽하게 숙지를 하려면 적어도 진짜 30번을 읽으셔야 돼요. 정독. 네네. 되게 느린 독서법도 있는데 저는 필기도 해요. 써가면서. 네네. 거기에 보면 진짜 세세하게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대회를 나가는 건 네네. 월드 챔프가 되기 위해서예요. 그쵸. 그래서 국가대표 선발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네. 영상 분석을 할 때 다른 선수들 시연을 어떻게 했나를 볼 때는 월드 대회로 보셔야 돼요. 옛날 생각나네요. 야 진짜 네. 제가 옛날에 굿스피릿 준비할 때 세계대회 봤는데 와 드라이 아이스가 와. 저희가 생각하는 대회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영상들도 아니었지만 세계대회 영상 봤었는데 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세계대회 영상. 세계대회 영상을 잘 안 보게 되는 이유가 네. 사실 처음 나가는 선수들은 네네. 멘트 어떻게 짜야 되지? 맥락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네네. 이런 것도 고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특히 처음 나가시는 분들은 블랙워터 이슈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죠. 네네네. 거기에 스크립트라고 치시면요 다 나와요. 멘트 다 나와요. 아이 방금 좋은 거 나왔어요. 네, 이거 꿀팁이죠. 네 맞아요. 대본이 다 나와요 이미 챔피언들의 스크립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고민하지 마시고 세계대회 영상 분석할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떤 식의 제스처를 취하는지 애티튜드가 어떻게 하는지 호스피탈리티가 어떤지 이런 것들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 보면서 전체적으로 저렇게 가져가야 되는구나. 월드대회 갖고 와서 국가대표 선발전 치르잖아요. 네네. 첫 번째 챔피언은 못 할 수 있어요. 경험치가 네네네. 부족하면. 네네네. 그치만 상당히 상위권은 갈 수 있어요.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 팁은요. 그 영상을 분석을 할 때 그들이 만들어내는 레시피를 따오세요. 이미 만들어진. 월드 대회에서 월드 챔피언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네네네.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굿스피릿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네네. 맛있다 없다에 대한 기준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맞아요. 난 이거 맛있는데 이게 과연 심사위원한테 맛있을까? 네네.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려면 월드 대회에서 저 사람이 예를 들어 게이샤를 썼어. 네네. 게이샤 내추럴을 썼대. 솔직히 비슷하잖아요. 물론 그쵸. 약간 달라요. 근데 무산소 발효라고 하는 그 뉘앙스는 분명 존재하고 네네. 뭐 레이즌 허니 뭐 이런 것들 뉘앙스는 존재하고 네. 워시드 게이샤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분명히 존재해요. 네네. 그러한 커피들 하나 사서 여기 술 뭐 들어갔니? 봤더니 뭐 위스키래. 네. 근데 동일한 술을 구할 수 있다면 너무 좋고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 물론 뉘앙스는 다릅니다만 네네. 비슷한 술 구해서 똑같은 레시피를 넣어보고 아.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되게 독특한 재료를 넣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네. 그러면 최대한 그게 무슨 맛인지 인터넷 서치해보고 그 당도라도 맞춰서. 그래서 여기에서 알코올의 도수가 어떻게 되는지, 네. 내가 실제로 느끼는 감각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깨달아 보셔야 돼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챔프가 썼던 콩은 뭐 밝혀주실 수 있어요? 다 안 밝혀야 되는데 밝힐 수 있는 게 있는지. 네, 지금 다 밝히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어떤 레시피도 어차피 다 썼어요? 제가 국가대표 선발전을 나갔을 때는 네네. 저는 이제 엘살바도르 커피, 파카마라 품종인 내추럴 프로세스 된 커피를 썼고요. 그때 저는 이제 대회의 시연의 컨셉 자체가 따뜻한 음료는 그 약간 와인과 같은 느낌이었으면 네네네네. 좋겠다. 네네네. 커피가 섞인 와인. 두 번째는 그 열대 과일을 연상케 하는 그런 해변가에서 마시는 칵테일이었으면 좋겠다. 아예 좀 컨셉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주요하게 가져가려고 했었던 컵노트가 포도랑 오렌지였어요. 커피에서 난 이 두 가지 맛만 나면 된다. 그래서 내추럴 프로세스 하다 보니까 걔가 그때 당시에 한 3만 원대 정도.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 듣는데 생각보다 저렴해요. 네네네네. 저렴해요. 근데 저는 좀 운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네네. 물론 커피가 중요해요. 네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커피 밸런스와 술의 밸런스예요. 그때 술이 뭐였죠? 그때 술은 저희가 보드카였어요. 그레이구스라고 하는 프랑스 보드카였는데 그래서 이제 커피랑 술을 매치해서 어떻게 창작 음료까지 가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저는 퍼포먼스에 정말 많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바텐더 영상 보고 네네네. 그런 지거라고 하죠. 이렇게 따르는 네네네. 그런 지거링 연습하고 조금 간단한 플레어 연습하고 그 심사위원한테 최대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거. 그게 왜 그랬냐면 네. 곱하기 4항목이 네. 선수의 프로페셔널이에요. 근데 고스피릿이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보여주는 거. 네, 보여주는 거. 퍼포먼스. 그 혹시 영상도 있어요? 국내 대회 영상은 풀려진 건 없어요. 아, 그때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저만 갖고 있어요. 아, 그럼 나중에 좀 주시면 제가 딱 이 시점에서 흔들리는 동공? 근데 있어요. 제 보내드릴게요. 생각보다 정말 그냥 그런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평범하진 않지만 어쨌든 술과 좀 잘 어울리는 커피가 생각보다 비싼 커피는 아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하챔프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세계 대회를. 네네네네. 하챔프 대회에 나갔었던 국가대표 선발전 같은 경우에는 네네. 한 5, 6만 원대 정도 되는 커피를 썼어요. 근데 그것도 대회 네, 치고 대회치고는 저렴하죠. 그쵸. 네, 대회치고는 저렴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지금 세계대회 준비할 때는 네. 한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샘플링을 받았고, 네네. 품종은 게이샤. 음. 그 안에서 이제 좀 내추럴이라든지 워시드 여러 가지 좀 받아서 지금 좀 셀렉트를 하고 있는 네네네네. 단계가 있는데요. 네. 세계 대회는 확실히 커피 품질이 중요해요. 가격대를 확실히 네. 뛰어넘지 못하는 품질이 존재해요. 예를 들자면, 물론 제가 콩을 좀 못 볶거나 혹은 네. 그 생두의 품질이 조금 저급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여기서 저급하다는 게 커머셜처럼 낮은 등급이 아니라 네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스페셜티 중에서도 더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애들은요, 진짜 뒤에를 막 극한으로 수율을 끄집어내도 막 뒤에 있는 맛까지 다 끄집어내도 깔끔한 애들이 있어요. 네네. 생두 자체적으로. 생두 자체적으로. 그쵸. 그런 애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해요. 콩을 고르실 때는 어쨌든 애프터에서 훨씬 더 깔끔한. 깔끔한 쪽으로. 그리고 약간 이게 모든 상황에 통용되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하챔프가 국내 대회 때 제가 예를 들면 저는 네. 이제 엘살바도르 파카마라 내추럴 썼다 그러면 네. 내가 이 커피를 왜 선택했는지 약간 조금 더 구구절절하게 설명해야 돼. 뭔지 아시죠? 내가 이 커피를 썼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격증이 필요한데 네. 이거 제가 없으면 구구절절 설명하게 된다니까요. 비슷해요. 이게 아. 심사위원들도 네. 어쩔 수 없이 사람인지라 네네. 들으면 가능하죠. 저 게이샤 썼습니다. 네. 저 90 플러스 썼습니다. 네네네네. 이러는 순간 네. 이미 좋은 커피 썼네 맞아요. 라고 하는 그 약간 심리적 장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제 피셜입니다. 네네네. 심사위원 실제 칼리브레이션 할 때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그쵸. 교육받지도 않아요. 네네네. 하지만 저는 본인이 찔리는 거죠? 예, 그런 약간 심리적인 장벽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저렴한 커피를 써서 그런 거야. 근데 그래도 챔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이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준비가 진짜 짧았는데 네네. 그 9월에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 딱 하고 네네. 바로 진짜 브라질 넘어가야 되는데 더 어려웠던 건 네. 11월 달이 이제 세계대회인데 10월 달에 공식 주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국제대회는 또 왜 그래 된 거예요? 그 스폰서가 안 잡혔어요. 그때까지. 네네. 브라질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네네. 그 세계 그 브라질 자체의 정세가 별로 안 좋았어요. 정권이 바뀌는 시기여서 네네네. 저한테 막 WC에서 공문이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네네네. 쿠데타 조심해라. 진짜 막 너 시위 조심해라.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네네네네. 확 밖에 있어라. 그리고 나가기 전에 현지 뉴스 봐라. 네네네. 막 이랬었던 그런 좀 추억이 좀 있습니다. 그때 나갔던 분들이 대부분 제가 아는 분들인데 그죠? 네. 되게 노심초사하면서 갔다 오고 최원재 바리스타님이랑 네네. 우리 이주유 바리스타님이랑 네. 그리고 이제 저랑 그리고 M9 커피 소속의 이제 강민규 바리스타님이랑 네. 이렇게 해서 갔다 왔죠. 맞아요. 다 아시는 분들인데 조심히 갔다 와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아까 전에 그 청비 씨 콩 얘기하다가 네. 잠깐 빠졌었는데 국내 대회에서는 어떤 정도의 콩을 쓰신 거죠? 국내 대회에서는 이제 볼리비아 내추럴을 썼어요. 네네네네. 볼리비아 내추럴 커피를 썼는데 걔는 한 5, 6만 원대. 그게 아마 5, 6만 원에. 네,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더 높은 그레이드도 많잖아요. 물론 그 커피류도 좋지만 그쪽에서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준비 기간이 사실은 길다면 긴데 좀 네네. 짧은 편에 속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네네. 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밀렸어요. 맞아요. 예. 우리 이만큼 준비해놨는데 이거 못하고 다음에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돼서 또 했는데 또 안 됩니다. 그래서 합니다라고 발표가 되고 나서 한 2달인가 네. 준비 기간을 가졌는데 실제 진짜 타이트하게 연습했던 게 1달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매장이 너무 바빴어요. 이게 참 감사하게도 네네네. 그때 컨설팅 건이 너무 많이 밀려서 합청비 챔프가 어쩔 수 없이 투입이 됐었어야 돼요. 저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캐파가 불가능했고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콩이기도 했고 그 볼리비아 내추럴이 그래서 다른 선택지에 대한 여부를 가지고 올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도 했어요. 근데 그걸로 챔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물론 커피가 굉장히 중요한 대회고 술과 잘 어울려져야 되는 대회인 건 맞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이 대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료를 이렇게 정말 밸런스 있게 잘 만들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뛰어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거 지금 제가 계속 먹고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맛있고 그냥 밸런스를 잘 잡는 그런 커피를 잘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야 돼요. 감사합니다.